안녕하세요. 헬로웨더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고 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산행하기 좋은 날씨, 가을에 집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오늘은 가을 산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요즘 날씨를 보면 한 번이라도 더 밖에 나가고 싶어서 자꾸만 창밖으로 눈이 갑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라서 야외 활동 거의 못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야외 활동의 꽃이죠. 가을 산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형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산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제 네. 주위에도 산행 간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신데요. 산행 가기 전에는 준비물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전에 꼭 챙겨야 할 게 있잖아요. 네. 바로 산행지 장소 정하기. 네, 맞습니다. 네, 가을철에는요, 산행지 정할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예, 가을철은 산행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평소 산행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등산을 한다는 것인데요. 즉 초보 산행가들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철 산행 코스를 정하실 때는 평소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지를 선정하시면 각종 산행 정보를 이제 수집해야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항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산행에 나서게 되는데요. 사실 산에 갈 때 꼭 필요한 물건을 챙긴다고는 하는데 네. 빼먹는 물건도 있고 예. 또 아니면 너무 많이 챙겨가서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산행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등산할 때 그 준비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쾌적한 산행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즐겁게 안전하게 또 하산을 하는 그런 준비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바로 등산화가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요철이 심하고 곳곳이 미끄럽기 때문에 일반 신발을 신으면 발에 상처가 나기 쉽고 또 균형을 잡기 위해 무리한 힘이 가해져 결국 온몸이 피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만큼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류입니다. 그리고 의류는 우리의 체온을 36.5도씨로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꼭 등산복이 아니더라도 시중에는 기능성 스포츠 의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땀을 쉽게 흡수해서 빨리 발산시키는 기능성 의류를 입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배낭입니다. 배낭은 내가 준비한 준비물 양보다 조금 큰 것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마실 거리를 포함한 식량입니다. 야외 활동 중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등산입니다. 적절한 에너지와 수분 공급은 쾌적한 산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벌옷, 그리고 행동식, 비상식, 헤드랜턴, 비상약품 등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필요한 것만 콕콕 이렇게 찝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이 의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가을은 환절기도 있고 해서 이 건강에 특별히 더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복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가을철은 그 바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조하고 그리고 밤낮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방수, 방풍, 보온 기능의 여벌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는 몸에서 열이 날 정도의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등산 의류 착용법, 그리고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출발할 때 조금 쌀쌀해도 5분만 걸으면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가볍게 입고 출발합니다. 힘이 들어서 휴식 시간을 가질 때 땀이 마르고 한기가 느껴진다면 준비한 여벌 옷을 입고 준비한 간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할 때는 입고 있던 옷을 배낭에 넣고 가볍게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을에는 일교차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복장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제 산행을 떠나 볼 텐데요. 그런데 간혹 등산을 다녀오면 몸과 마음이 참 개운하다라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네. 몸과 마음이 다 돌덩이 같다라는 네. 분들이 또 계세요. 맞습니다. 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우선적으로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코스를 선택하고 무리하게 산행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곤을 덜기 위해서는 보행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산행 중에는 좀 특별한 보행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까치발을 선다고 하죠.
노면 상태가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까치발을 자주 서는데 이는 다리 근육을 긴장시키고 그리고 피로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산행 중에는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게 걷고 명치, 무릎, 발끝이 지구 중력 방향과 수직으로 일치시켜서 걷는 방법이 좋습니다. 우리가 6시간을 산행을 한다면 한쪽 다리가 3시간, 또 다른 쪽 다리가 3시간을 버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아주 순간적이긴 하지만 왼쪽 다리가 힘이 들어갈 때 오른쪽 다리를 쉬게 해주는 레스트 스텝이란 방법을 익히는 것도 좋은 보행 습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행을 할 때 이렇게 보행법에도 유의를 해야 하는군요. 네.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보행 습관만 제대로 돼 있어도 피로를 훨씬 덜 수 있을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습관은 없나요? 예. 호흡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의 리듬은 몸의 운동 리듬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은 긴 호흡을 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정속 주행을 하면 연비가 잘 나오듯이 걸음걸이와 호흡을 일치시키면서 길게 내쉬고 또 깊게 들이마시면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 같은 산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보다 상쾌하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어느 운동을 하든지 호흡법 그리고 그 자세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산은 힘이 드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그저 오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네, 그럼 이제 알려주신 대로 올바른 보행 습관 또 호흡법으로 산을 열심히 오르다 보면은 네. 배가 고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네. 그런데 도시락을 너무 맛있는 걸 싸와서 간혹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공복으로 산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네. 공복 산행 괜찮을까요?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등산 역시 육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우선 움직임이 시작되면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공복 상태라면 탄수화물이 단 몇 분 만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방을 태우려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이미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사태 시 사용하기 위해 우리 몸에 비축해 놓은 근육의 단백질을 태우게 됩니다. 결국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당한 음식 섭취는 필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적당한 음식 섭취에 좋은 보행 습관, 또 호흡법까지 이렇게 철저한 준비로 산행을 가더라도 또 아무래도 결국은 날씨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를 대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산악 지역의 날씨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산행 중에는 항상 기상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우선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방수 기능이 있는 옷도 준비하고 또 배낭 역시 비에 젖으면 무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벌옷, 비상식량 등 준비한 것들을 못 쓰게 됩니다. 방수 커버라 해서 보통 배낭에 들어있지만 부피를 차지한다고 해서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방수 커버가 없는 경우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조한 기후 특성이 있어서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포착하게 되면 모든 일정을 접고 하산해야 합니다. 특히 산행 일정을 넉넉하게 계획하셔야 하는데요. 낮 시간대가 많이 짧아지기도 하지만 산중에서는 도심보다 훨씬 더 빨리 어두워집니다. 일몰 시간을 확인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하산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산행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려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가을 단풍철 산행 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심한 기온차, 그리고 저체온증, 야생동물의 활발한 먹이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산 중에서는 낮의 길이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산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등산은 똑똑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등산이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몸으로 하는 운동이고 야외 활동이며 극기 단련의 일종입니다. 평소 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산행을 할 때 설레고 두려웠던 경험을 잊지 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하고 또 답을 구하는 것을 이 몸에 밴다면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온 산이 색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푸르른 날이 지나고 색을 입는 날이 오는데요. 그때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산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 산행을 결심했던 것처럼 즐겁고 상쾌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형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